안녕하세요. 김농사TV의 농사 김승현입니다. 요즘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사실 우리나라 법에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예. 예컨대 헌법부터 시작해서 근로기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각각의 규정, 노인에 대한 차별금지, 각각의 규정마다 차별금지가 이렇게 산재해서 있었는데, 이것을 좀 강화하고 좀 더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논의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골자로 아직까지 안중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인권위원회를 통한 좀 차별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예.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차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예.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이니까 노동사건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규정하고, 일정한 형사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차별적 행위를 했을 경우. 다만 이 조항이 이제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냐 할 정도로 거의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고하지도 않고, 신고를 해도 잘 처리도 안 되고. 이 조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 그 다음에 국적,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역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이게 열거적,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면 차별이다. 여기 외에는 차별이 아니다. 이런 열거적 규정이냐, 예시적인 것뿐이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예시적으로 이제 봐야지 이제 차별 규정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저의 견해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차별이라는 게 사실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좀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일단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결국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이제 가장 컸죠. 노동 문제에서는. 그래서 기간제법에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기간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그 차별에 따라 시정을 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차별 시정 제도를.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은 요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의 차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제 신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낸 이제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법에는 없어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법에서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흔히 무기계약직을 지금 현재 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기간제 노동자로 처음에 입사해서 기간제법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 되어진 경우를 보통은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제 칭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아예 취업규칙을 마련해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을 하거나, 이런 거를 좀 이제 나누고는 있어요. 이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서로 이제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우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좀 달라요. 사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 차별이 거의 하늘과 땅이죠. 이런 문제에서 차별이라든가, 또는 성별, 성별에 있어서는 차별, 이건 전통적인 이슈죠. 그리고 연령에 의한 차별, 이것도 전통적인 이슈고, 이런 게 가장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차별이라는 게 여기서 차별 다 다르지만,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어느 정도의 엔진은, 그 법리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사실은. 물론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 점점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차별이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존재하고, 그 상대방하고 나랑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아야 돼요. 나랑 상대방이 완전히 같은 일을 하는데 나에 대한 차별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완전하게 동일한 업무만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종, 유사한 업무까지 보겠다. 그럼 이 유사한 업무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은 이게 약간 경영학적 개념인데, 우리 판례에서는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이걸 직무 분석을 해서 완전히 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라면 그 비교 대상 노동자 직군으로 보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사실은 뭐 남녀가 뭐 신체적으로 다르고 노인과 젊은이가 신체적으로 다른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똑같이 평가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라도 가치인 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비교 대상 노동자가 있으면 다음으로 뭐냐? 불이익한 취급이 있는가를 봅니다. 누가 불이익하느냐?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불리하고 불리하지 않은 거는 다 우리 공감대가 거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이죠.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사실은 이거는 되게 말이 되게 많아요. 무슨 합리적 이유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신체적인 것까지 봐야 되느냐, 뭐 능력을 봐야 되느냐, 입직 경로가 다른 걸 봐야 되느냐, 점점 되게 많은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헌법이고 어디서건 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는 거지 차별 자체를 다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항상 살펴봅니다. 그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의 자동차 공장에서 오른쪽 타이어, 왼쪽 타이어를 같이 끼는데 이것의 차별을 합리적 이유로 보지는 않죠. 다만 뭐 예를 들어 뭐 신체적 능력이나 뭐 방범 활동에 필요한 또는 아니면은 뭐 야간 근무만을 서야 되는 직무가 있고 그러한 사람의 특이한 그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또 합리적 차별이라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이 확인이 되면은 이걸 결국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특히 첫 번째가 뭐 손해배상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서는 뭐 그 자체로 위법하다 봐서 뭐 일정한 뭐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로는 임금이죠, 사실. 예를 들어 차별 문제가 임금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 임금에 대해서 그 보전분을 다시 전부 다 충족해서 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금전적 문제로 뭐 손 나거나 또는 이제 그 지위, 예를 들어 뭐 차별적으로 고용관계를 달리한다 그러면 그 지위를 보존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기 마련이죠. 오늘 김nom사TV에서는 좀 차별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한번 또 대두되고 있어서 좀 말씀 한번 나눠본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거의 180석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은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뭐 고치겠죠. 이것저것 많이 고치겠죠. 다만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효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신속하고 정밀하게 좀 다룬다 이런 개념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노동부가 조금 그렇게 되겠죠. 지금도 노동부는 차별 문제 거의 다루지 않는데 전문적으로 다른 영역 기관이 생겨버리면은 뭐 좋아할라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거기 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